박근혜 대통령은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고 가차없이 대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일의 최고사령관 추대 기념일을 맞아 북한 김정은이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최룡해 등 새로 떠오른 군부 세력이 대거 동행했습니다. 철도 파업으로 열차 운행이 줄면서 관광열차 운행도 속속 중단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했던 관광지들은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남수단 내전 사태가 긴박해지면서 유엔이 내일 새벽 평화유지군 추가 파병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선 현지 자위대가 우리 한빛부대의 실탄을 지원한 일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인천시가 85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들였지만 개통조차 못한 월미 은하 레일을 500억 원을 더 들여서 관광용 레일 바이크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장기 휴가를 권장하거나 아예 종무식을 앞당기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회사는 연차 수당 비용을 줄이고 직원들에겐 재충전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탄강댐 수몰 예정 지역에서 한 양식업자가 수백억 원의 보상금을 노리고 철갑상어를 불법 양식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컵밥이나 도시락 배달 전문점처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내세운 먹거리 업종이 올해 불경기 속에서도 인기를 누렸습니다.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소형 간식 아이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드 매출 정보 6억 건을 분석해서 올해 업종별로 뜨거워진 창업 정보 알아봅니다. 심한 화상이나 골절상을 입은 환자들은 피부나 관절 같은 인체 조직을 이식해야 하지만 조직 기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건강, 희망, 되찾도록 줄 수 있는 게 주고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한 사람이 기증하면 최대 100명까지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조직 기증에 가족 3대가 나선 사연 취재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첫 심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와 통합진보당은 주요 쟁점마다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뉴스 볼 시간, 친절한 노티스리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전방 군부대를 찾았습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고 가차없이 대응하라고 말했습니다. 윤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군사분계선에서 1km 정도 떨어진 GOP 철책을 직접 걸으며 경계작전 중인 초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북한군의 상황과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보고받은 박 대통령은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도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철저한 안보 태세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발을 해온다면 단호하고 가차없이 대응해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합니다. 나는 군의 판단과 지휘관, 일선 지휘관의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앞서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병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모두 안심하시도록. 예, 그렇습니다. 훈련병 부모와 화상 통화도 가졌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지 2개월 만에 자기가 자진해서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무척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또 병사들이 좋은 품질의 보급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한 박 대통령은 배웅 나온 장병들을 일일이 안아줬습니다. MBC 뉴스 윤지은입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에선 숙청을 피해 북한을 탈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태래 기자가 급히 두만강 접경지대로 달려가서 조금 전 소식을 보내왔는데 분위기 삼엄합니다. 보시죠. 두만강 건너 북한 측 초소마다 총을 든 군인들이 배치됐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작업하고 있는 곳에는 군인들이 무리지어 다니며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의 경비 태세 역시 최고 수위로 높아졌습니다. 중국군이 직접 나서서 접경 지역의 접근 자체를 차단한 채 검문을 2중 3중으로 강화했습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국경을 넘어 도망쳐 나오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한번 건너왔다습니다. 그 사람을 지키고 붙어 달아서. 실제로 지난주
우리의 도지사에 해당하는 책임 비서급 인사가 탈북을 시도하다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장성택의 최측근이 탈북에는 성공했지만 중국 공안에 체포돼 현재 중국이 신병을 확보한 상태라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장성택도 이러니까 지금 겁나서 신난해가지고 지금 건너자는 마음들도. 북한에는 현재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전방위로 계속되고 있으며 내년 2월 김정일 생일 때까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탈북자 단속을 위해 국경 수비대를 배로 늘리고 간부들이 직접 초소에서 숙식하도록 조치하는 등 내부 단속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경이 맞닿아 있는 이곳은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북한 탈북에 대비해 삼엄한 경계가 이루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두만강 접경 지역에서 MBC 뉴스 김태래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은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숙청될 걱정이 없을 실세들도 동참했는데 김경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새벽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의 최고사령관 추대 22주년을 맞아 태양궁전을 찾았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 대원스님과 김정일 대원스님의 립상을 우러러 김정은 뒤에는 최룡해 군 정치국장을 중심으로 리영길 군 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등 지난해 4월 이후 떠오른 신군부 인사들이 대거 동행했습니다. 장성택을 비롯해 현영철, 현철애, 김격식 등 군 원로들이 참석했던 작년과는 대조적이어서 군 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희 당비서는 올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유일영도 체제 수립 작업이 한창이어서 김경희는 당분간 공개 활동을 자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은 또 김정은의 할머니 김정숙을 백두산 여장군으로 부르며 우상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찬란한 조선의 미래를 안아치우신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동지의 김정숙의 생일인 오늘 북한 매체들은 하루 종일 찬양가요와 관련 영상물을 내보내며 이른바 백두혈통의 뿌리를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이번엔 철도 파업 소식입니다. 오늘로 16일째 열차 운행 차질이 계속되면서 연말연시 특수를 노렸던 관광열차 상품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윤준영 기자입니다. 험준한 비경을 둘러보는 백두대간 협곡열차. 영호남의 수려한 자연을 가로지르는 남도해양 관광열차. 모두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철도 파업 이후 지난 22일까지 운행이 취소된 관광열차는 모두 240여 편. 손실액은 6억 4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출퇴근객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열차 운행에 우선 투입하다 보니 관광열차 운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열차를 이용한 관광 상품 판매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차가 연계된 여행 상품이기 때문에 따로 연계 버스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취소가 될 거예요. 관광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해돋이 열차 등을 통해 연말연시 특수를 노렸던 지방 관광지들은 울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배, 3배 준다 그래도 없었는데 지금은 뭐 50%도 아직 예약률이 안 차 있는 상태죠. 오늘 하루 KTX가 73% 운행되는 등 열차 운행률은 평소에 76%를 보였고 내일은 오늘보다 다소 높은 81%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업무 복귀율은 12.9%를 보인 가운데 모레에는 파업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 공고가 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민준현입니다. 정치권에선 지난 일요일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 작전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청장도 출석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병화 기자의 보도 들어보시죠.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로 진입할 당시 철도노조 지도부는 건물 안에 있었으며 급히 피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성한 경찰청장이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또 전담반을 구성해 지도부가 있는 곳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하고도 체포영장 발부자를 검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패한 작전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청장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노조 지도부가 은신해 파업을 지휘하고 있던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철도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법집행이었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체포영장 범위를 넘어선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들 빨리 검거를 하기 위해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정보와 작전 모두 실패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어 새누리당은 철도 노조의 파업은 개혁 거부해서 대선 불복 세력과 연대한 정치투쟁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대화를 기피하는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검찰은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서 깨진 유리를 던져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김정훈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철도 파업은 수소발 KTX 회사를 설립하는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핵심은 독점 형태인 철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하느냐 아니냐를 둘러싼 논란인데요. 정동욱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코레일의 부채는 올 상반기에 17조 6천억 원, 매년 적자만 5천억 원 안팎입니다. 이런 코레일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철도 노조도 인정하는 부분. 정부의 처방은 KTX 회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 들어설 수소발 KTX가 기존 KTX와 경쟁하면서 가격도 낮추고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여 추가 수익을 창출할 거란 판단 때문입니다. 저희가 수소발 KTX를 계기로 경쟁을 도입하려는 것은 철도 운영 부분을 효율화하고 철도 부채를 줄여서 다시 한번 철도 수요를 늘리고 뿐만 아니라 방만한 코레일 조직의 구조조정까지 자연스레 유도해 코레일을 수술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코레일에 비해서 매우 원가 구조가 효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의 코레일에 대한 경영 효율화 압력이 굉장히 거세지게 되죠. 반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선로에서 같은 기차를 두 회사가 운영하면서 경쟁 자체가 성립될지 의문이란 겁니다. 수소발 KTX의 경쟁은 사실은 온전한 경쟁이 아닙니다. 여기에 수소발 KTX 출범으로 코레일이 연간 1,000억 원 이상 순손실을 볼 것으로 분석되면서 그 결과 코레일 개혁을 넘어서 수소발 KTX를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를 또 다른 공기업을 만들어서 해결하겠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넌센스라고 보는 거죠. 철도 독점 100년을 깨고 도입되는 경쟁체제. 경쟁체제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부실의 원인과 개혁 방안까지 양측은 철로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남수단 유혈 사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이 평화유지군의 추가 파병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요청이 올 경우 파병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남수단 정부군이 반군이 장악한 보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작전을 준비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한빛 부대는 일본 자위대로부터 소총탄 10,000발을 지원받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 네팔 군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부대 방어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안보리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I'll be sending a letter to the Security Council containing my recommendation for boosting the protection capacity of UNMISS with additional troops, police and logistical assets. 반기문 사무총장이 요청한 평화유지군 5,500명의 추가 파병은 내일 새벽 안보리 최종회의에서 결정되는데 15개 이사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병력 증강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도 유엔의 추가 파병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스페인에 주둔하고 있던 해병대와 군용기를 남수단 인근에 긴급 배치하며 남수단 내전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남수단 한빛 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지원받은 일로 일본 정계가 소란스럽습니다.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정당화에 이용될 거란 우려 속에 일본 야당들은 전후 최초의 일을 졸속 결정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유상하 특파원입니다. 전례 없이 신속한 결정으로 한국군에 실탄을 제공한 일본 정부는 긴급 사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일본이 전후 줄곧 유지해온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의 예외로 본다는 정부 담화까지 발표했습니다. 진도
性が極めて高い緊急事態であるという、その2点から判断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아베 정권으로선 그렇지 않아도 거추장스럽던 무기 수출 금지를 벗어던질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 셈입니다. 반면 일본 야당은 다른 군수물자도 아닌 실탄 지원이 국회 심의나 정식 강요회의 한 번 없이 결정할 일이냐며 반발했습니다. 大きなターニングポイントになる可能性があり、それがですね、整合性がないまま、国会審議も行われないまま許容されるということにはならないと。 이번 일이 역사 문제와 분리해 한일 간 안보 협력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결국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에 한국이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유상합니다. 85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들이고도 개통조차 못한 월미은하레일을 인천시가 레일바이크로 바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레일바이크로 쓰는데도 500억 원을 더 투자해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인천 월미도 앞 지상 10m 높이의 선로가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국내 첫 도심 관광형 모노레일을 꿈꾸며 추진됐지만 월미은하레일은 여태 개통조차 못했습니다. 선로에서 열차 바퀴, 전기장치까지 여러 문제점이 발견돼 운행 불가 판정을 받은 지 7개월. 인천시는 모노레일 대신 레일 바이크로 쓰겠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적자를 또 안길 수 없기 때문에 레일 바이크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이렇게 되면 모노레일에 들어간 853억 원 외에 시설물 철거 비용 등을 합쳐 500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결국 1,300억 원 넘는 돈을 쓰는 셈입니다. 인천시는 부실 시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민간사업자 유치로 추가로 드는 500억 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찾지 못하거나 소송에서 100% 이기지 못하면 비용은 전적으로 혈세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월미도 관광객의 40%에 달하는 80만 명이 레일바이크를 이용할 것이라는 수요 예측 역시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겨울철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5년째 방치된 모노레일 사업. 갈등은 여전하고 무리한 개발에 따른 후유증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이번엔 거리로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성탄 전야죠. 도심 곳곳이 인파로 북적이고 있을 텐데요. 서울 명동 성당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종환 기자,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명동성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명동성당에서는 오늘 밤 자정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미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신도들을 비롯해 가족, 연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성당 앞에 마련된 아기 예수상을 바라보며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있는데요. 어느 해보다 사회적 갈등이 심했던 올해 성탄 미사에서는 분쟁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소통이 강조될 예정입니다. 조계사 앞에 성탄 트리를 설치한 불교계도 다양한 이웃의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곳 명동뿐 아니라 서울 시내 곳곳이 크리스마스 이브와 연말 분위기를 즐기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거리를 수놓은 성탄 장식과 익숙한 캐럴이 분위기를 더욱 달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명동성당에서 MBC 뉴스 전종환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역시 산타와 루돌프죠. 투병하는 어린이와 다문화 가정을 찾은 청년 산타들의 모습 함께 보시죠. 이동경 기자입니다. 빨간 산타 옷을 입은 자원봉사자 1,004명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캐롤에 맞춰 율동을 연습하기도 하고 추운 날 돌아다니기 위해 몸에 핫팩도 붙입니다. 준비를 마친 청년 산타들은 보육원과 소외계층 가정 등 1,004곳으로 곧바로 출동했습니다. 세림아, 세은아, 나와라!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11살 초등학생 세림이네 집. 20대 청년 산타들은 율동과 마술을 보여주고 정성껏 포장한 선물도 나눠줍니다. 보니까 어때요? 가짜 같아요. 왜? 수염이 진짜 가짜 아니에요. 산타 할아버지라고 불러볼까? 산타 할아버지! 베트남 출신 엄마와 함께 사는 8살 재용이네 집에도 산타가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래.
경희대학생 250명도 산타로 변신해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등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곳곳에서 많은 청년 산타들이 사랑의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오늘 1년 중에 가장 바쁜 하루를 보낸 곳이 바로 빵집일 겁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동네 빵집들이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효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드러운 생크림을 케이크 위에 올리고 신선한 과일과 장식을 더해 크리스마스 케이크들이 하나둘 완성됩니다. 단골 손님들의 이름을 직접 새겨주는 건 동네 빵집만의 매력. 매출도 많이 상승되고 또 좋은 재료를 갖고 우리만의 이렇게 기술인들이 할 수 있는 물건을. 프랜차이즈 업체의 저가 공세 속에서도 일부 동네 빵집들은 저마다의 기술로 여전히 손님의 발길을 잡고 있습니다. 방금 나왔어요? 단팥빵 언제 나와요? 하루에 팔리는 단팥빵만 2,000여 개. 가장 단순한 빵이 차별화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빵류도 많이 찾고 예전에 비해서는 요즘은 가격보다는 비싸더라도 정말 맛있는 곳을 찾아다니니까. 제과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지 10개월째. 한때 고사위기에 처했던 동네 빵집은 올해 들어 400여 곳이 늘고 점포당 매출도 크게 증가하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독특한 개성으로 무장한 고급 빵집, 부티크 베이커리는 물론 하나에 500원, 싼 가격을 내세운 즉석 빵집 등 업종 생태계가 다양해지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빵집이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한번 잘해볼 수 있다.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계 빵집의 공습과 대기업 역차별 논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쭉 쉬는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연말 일주일가량의 긴 휴가가 이제 새로운 기업 문화가 되고 있다는데요. 장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에 연말에 어디로 놀러 가실 거예요? 홍콩에 가지고 쇼핑하려고요. 종무식을 하는 회사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내일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 연차를 더하면 최장 8일간의 휴가가 시작됩니다. 회사는 연차 수당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직원들은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크리스마스랑 연말까지 겹쳐가지고 되게 한 해에 대한 저에 대한 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돼요. 해외에 건설 장비를 수출하는 이 기업은 벌써 사무실 대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외국인 직원은 이미 휴가를 떠났고 국내 인력도 순차적으로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60%가 외국인이다 보니 연말에 외국인들이 대부분 쉬는 그런 현실을 반영을 해서. 하지만 아직도 기업에서는 오랜 근무 시간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92시간으로 일본보다 350시간 많아 세계 두 번째로 긴 근무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이상의 긴 휴가를 얻는다면 재충전의 기회를 통해서 노동 생산성도 향상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연차 소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불평도 있지만 연말 장기 휴가라는 새로운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연비 과장에 대한 보상금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4천여억 원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국내에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지난달에만 16,000대가 넘게 팔린 현대차의 아반떼입니다. 공인 연비가 리터당 14km로 판매됐지만 미국 환경보호청이 과장 판정을 내린 뒤 리터당 13.6km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렇게 연비가 과장됐다고 판정받은 차종은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생산된 현대차의 아반떼와 엑센트, 산타페, 기아차의 소렌토와 소울, K5 하이브리드 등 모두 13종. 리터당 적게는 0.4km에서 많게는 1.7km였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지난 2월 미국 소비자들에게 직불 카드로 해마다 $88씩 주는 보상안을 발표했지만 집단 소송이 잇따르자 $367를 일시불로 받는 것도 가능하도록 합의했습니다. 미국 내 현대차 소유자 60만 명과 기아차 소유자 30만 명이 대상으로 보상금은 4,191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에 합의된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번 건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의 환경이 국내와 달라 연비 측정치에 차이가 발생했을 뿐 고의로 과장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번 합의가 국내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민구입니다. 학교에 가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보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골목으로 전력 질주합니다. 그 뒤를 경찰과 시민이 뒤쫓습니다. 잠시 후 이 남성은 여러 명의 경찰에 둘러싸여 끌려갑니다. 28살 조모 씨는 오늘 아침 8시 반쯤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등교하던 2학년 여자 어린이에게 엄마와 아는 사람이라며 접근했습니다. 어린이가 저항했지만 무작정 차에 태워 납치한 뒤 이 어린이의 휴대전화로 부모에게 3천만 원을 갖고 나오라고 전화했습니다. 때마침 납치된 아이의 집을 방문했던 정수기 회사 직원이 대신 경찰에 신고했고 수적이 시작됐습니다. 그 주인 아주머니를 봤는데 그런 협박전화를 다 받으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왜 그러냐고 해서 우리 딸을 이게 드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대리를 신고를 해준 거예요. 조 씨는 3차례나 더 협박 전화를 했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조 씨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조 씨가 차를 몰고 달아났지만 경찰은 2km 넘는 추격전 끝에 조 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도망가던 조 씨를 붙잡았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납치에 사용하기 위한 노끈과 포대자루가 발견됐고 아이는 3시간 반 만에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아줌마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럿이 저쪽으로 가갖고 저쪽에 가서 이제 꺼냈지. 경찰은 조 씨가 카드 빚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경위를 조사한 뒤 내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공보영입니다. 내년에 한탄강댐이 완공되면 인근 지역이 물에 잠기게 되는데요. 한 양식업자가 수몰보상금 수백억 원을 타내려고 기르지도 않던 철갑상어를 가져다 키운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양식장 수조에서 주둥이가 뾰족한 철갑상어 수십 마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횟감으로 주로 쓰이는 순놈은 1m 이상 자라면 20만 원을 호가하고 세계 3대 진미라는 철갑상어알, 즉 캐비어를 품고 있는 암놈은 1,0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철갑상어 12만여 마리를 기르는 경기도 포천의 양식장. 내년에 한탄강댐이 완공되면서 물에 잠기게 돼 곧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양식장은 수물 보상금으로 철갑상어 한 마리에 64만 5천 원씩, 모두 800억 원을 수자원공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식장을 옮기면 고기가 10%쯤 죽게 되고 값비싼 캐비어 생산도 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래됐어요. 2003년도 야마장에서 2004년도 계속 길렀어요.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을 노리고 일종의 알박기를 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댐 건설과 보상 계획이 발표된 2006년까지는 철갑상어를 기르지도 않다가 재작년에 충주 등 다른 양식장 여러 곳에서 치어를 몰래 가져와 키웠다는 겁니다. 특히 철갑상어를 키우려면 수조에 산소를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게 되지만 이 양식장은 재작년 이전까지는 전력 사용량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산소 공급을 위해서는 모터를 돌렸는데 조사하기 전에는 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식장 대표 오모 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철갑상어 보상금으로 이미 30억 원을 받은 포천의 다른 양식업자 2명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매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뭘까요?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도시락, 떡볶이, 퓨전, 간편식 등이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새해 창업할 계획 있으시다면 이런 정보 알아두면 유용하겠죠. 오늘 뉴스플러스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올해 뜨고 진 업종은 무엇인지, 그리고 쉽게 창업 정보 얻을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의 김정인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튀기고 볶고 정갈하게 담아낸 도시락. 도시락 배달 전문점인 이곳의 올해 매출은 작년보다 2.5배 증가해 창업 5년 만에 연매출 6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바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심이라든가 이런 거는 도시락으로 드시고
올 한 해 동안 새로 장사를 시작했거나 문을 닫은 업종들의 정보는 1억 건에 달합니다. 여기에 카드 가맹점의 매출 기록까지 더하면 모두 7억 건. 이걸 모두 컴퓨터에 넣어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가장 재미를 본 건 작년 대비 매출이 30%까지 치솟은 퓨전 간편식 업종. 컵에 담아 손쉽게 먹는 컵밥이나 밥버거처럼 저렴하게 한 끼 해결하는 아이디어가 통했습니다. 바쁜 하루의 1인 가구 증가로 배달 전문점도 매출 20% 증가에 꾸준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존 호프집보다 더 작아진 미니주점. 탁자 서너 개 놓고 부담 없이 즐기는 술 한 잔이 인기 비결입니다. 뜬 업종들은 모두 어려워진 경제 현실을 반영합니다.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소비도 계속 위축되고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소형 간식 아이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물 매출은 일본 원전 사고의 지속적인 불안감으로 10% 이상 줄었습니다. 파스타 전문점과 중대형 주점, 속옷 가게도 불경기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또 자본금 5천만 원 미만의 생계형 창업이 많아진 반면 2억 원 이상 규모도 꾸준해 양극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창업하는 사람은 99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사이 84만 명이 문을 닫아 폐업률은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3년 안에 막을 내리는 조기 폐업은 전체 창업의 절반에 달하고 있는데요. 창업 정보를 미리 얻지 못한 게 큰 원인이었습니다. 장터에 분식점을 냈다가 문 닫은 조영미 씨. 하루 매출이 8만 원에 불과해 사람 많은 역부근에서 재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맞벌이 두 사람이 뛰는 몫은 안 됐어요. 여기는 지금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매장이 오픈된 시간에는 꾸준히 들어오시니까. 음료 전문점을 차린 정지영 씨는 이른바 장사 잘 되는 목을 찾으려고 반년간 돌아다닌 점포가 200곳이 넘습니다. 상권 분석과 입지 선정하는 게 가장 어려웠는데요. 이제 안 좋은 정보들은 자세히 얘기를 해주진 않죠. 이렇게 얻기 어려운 창업 정보 지원을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과거의 장사 성과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무료로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대 고객을 겨냥해 창업할 경우 유리한 업종과 뜨는 지역 같은 상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점포에서 과거에 어떤 장사를 했는지 영업 기간과 매출 추정치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창업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업 지원 서비스는 앞으로 1년간 서울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후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중국 정부가 기증한 따오기 수컷 2마리가 우리나라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장가를 온 셈인데 멸종위기인 따오기 복원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국내에선 1970년대에 자취를 감춘 천년기념물 따오기 수컷 2마리가 경남 창녕에 도착했습니다. 바이스와 진수위로 이름 붙여진 따오기들은 소음을 막는 특수상자에 실려 비행기 비즈니스석 12석을 통째로 전선에 타고 왔습니다. 중국에서 국조급 대우를 받는 따오기는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 때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국내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韩国能够驯养繁殖成功，将来繁殖更多的朱鹮，然后放归到野外大自然中。 환경부와 창녕구는 지난 2008년 중국에서 암수 2마리를 들여와 26마리까지 개체수를 늘렸지만 성비 불균형이 심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완전히 혈통이 다른 2마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유전자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서 창녕에 새 둥지를 튼 따오기들은 이곳 번식장에서 3주 동안 검역을 거친 뒤 내년 1월 말 짝짓기에 들어갑니다. 창녕구는 따오기 개체수가 100마리 이상으로 늘어나는 2017년쯤 우포늪에 방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일본의 피겨 스타죠. 미혼 상태에서 출산 사실을 공개해서 더욱 화제가 됐었고요. 안도 미키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소치올림픽은 출전하지 못하게 됐지만 엄마로서의 의지와 용기를 선보인 마지막 무대가 인상 깊었습니다. 도쿄에서 이명서 특파원입니다.
점프의 높이는 확실히 떨어졌고 실수도 보였습니다. 대신 깊어진 표현력과 안정감으로 연기를 마무리한 뒤 홀가분한 미소를 보이더니 결국 뜨거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안도 미키 선수는 소치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일본 선수권 대회에서 7위. 한때 세계 1위였던 그녀에게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적이지만 어머니로서 참가해 벅찬 소감을 밝혔습니다. どの試合よりも自分らしく一番強い気持ちで臨めた試合だったと思います。 지난 4월 남몰래 출산한 사실을 공개한 안도 선수. 아버지를 밝히지 않을 것이고 혼자서 키우며 선수 생활을 계속하겠다. 다부지게 계획을 밝혔건만 미혼모, 아버지가 누구냐 등의 호기심과 냉소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크면 당당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림픽 선발전까지 달려온 그녀. 굴하지 않는 분투에 일본인들 모두 마지막 찬사를 보냈습니다. 勇気があるからこそ観客も温かい拍手を送り続けます。 편견에 맞선 상징으로 올림픽 금메달 못지않은 감동을 남기고 음반에 아름다운 작별을 보였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임영서입니다. 심한 화상이나 골절 등으로 피부나 뼈, 관절 등이 크게 손상된 환자들은 이런 인체 조직을 외부에서 이식해야 합니다. 지난해 이식 수술에 사용된 조직이 30만 개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필요한 환자들이 많지만 80%는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조직 기증으로 100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할 수 있지만 국내 기증자는 극히 적다고 합니다. 신지영, 나윤숙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3살인 김한빈 군. 지난해 여름 교회에서 놀다 가스 폭발 사고를 당했습니다. 온몸의 64%의 3도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태롭던 절체절명의 순간. 한빈이를 구한 건 누군가가 사후 기증한 피부 조직이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죠. 저희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 생명을 살린 거예요. 우리 아이의 생명을. 10번이 넘는 힘든 이식 수술도 한빈 군은 꿈을 위해 견디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몸이 나아지면 기타를 치면서 가수가 될 거예요. 한빈이의 이야기는 한 가족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지난달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김천수 씨. 라디오를 통해 한빈이의 사연을 들은 뒤 조직 기증을 결심하고 절차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뜻을 받들어 아버지의 인체 조직을 기증했고 자신은 물론 막 성인이 된 딸까지 서약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3대가 인체 조직 기증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으려고 사투를 벌리고 있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주고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명까지 살릴 수 있는 인체 조직 기증. 하지만 국내에서 사용하는 인체 조직의 8알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오는 인체 조직. 문제는 뭘까? 우선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나라마다 기증을 제한하는 감염병 종류가 달라 감염병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다른 인종 간 조직 이식은 실패 확률을 높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사람의 조직을 기증받는데 많게는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어 인체를 둘러싼 상업화의 우려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국내 기증을 늘리는 겁니다. 폐나 간, 신장처럼 심장이 뛰고 있을 때만 기증이 가능한 장기 이식과는 달리 사망 15시간 이내라면 언제든 기증할 수 있고 한 번 기증하면 최대 5년 동안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더 그 조직을 채취한다면은 복원을 그대로 해서 큰 손상이 없이 이렇게 또 화장하실 분은 화장하고 매장하실 분은 매장할 수가 있어요. 기증 의사를 쉽게 밝히고 제때 이식받도록 민간단체와 대형 병원에 흩어져 있는 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장기든 조직이든 간에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기증을 운영해 나간다면 더욱더 효과적인. 세계보건기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인체 조직의 상업적 유통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현재 200명 수준인 국내 기증자가 1000명 정도로 늘어나야 인체 조직을 수입하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나윤숙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과 관련해서 첫 심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와 통합진보당 측은 주요 쟁점마다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명덕 기자입니다.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명시된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일치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석기 의원 같은 아로 조직원을 방치해 당원들이 내란을 음모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을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해 북한 추종 세력의 기반을 마련해줬다는 겁니다. 또 진보당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활동을 조장한 것도 위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입증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강령에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가 아니며 북한의 3대 세습을 추종했다는 것도 비약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정부의 가장 주된 해산 사유가 아로의 내란 음모 사건인데 이 최종적인 결정은 저희 입장에서는 형사사건이 확정된 이후에 결론이 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진보당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기까지 포함할지 여부와 아로 사건이 진보당의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심판의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MBC 뉴스 김명덕입니다. 전 세계에서 1억 정, 역사상 가장 많이 제작된 총은 바로 구소련에서 개발된 AK-47 소총입니다. 역사를 바꾼 총이라고까지 불리는 이 총의 개발자가 타계했는데 여기에 담긴 사연을 고은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60년대 베트남전 M16 소총으로 무장한 미군은 밀림지대에선 애를 먹었습니다. 진흙이 들어가면 M16 소총은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AK-47 소총으로 무장한 베트콩은 달랐습니다. 구조가 단순해 진흙탕에 넣었다 바로 쏴도 멀쩡할 정도로 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인 총은 1947년 구소련의 미하일 칼라슈니코프가 개발했습니다. 당시엔 특허권이 없어 전 세계에 설계도가 뿌려져 대장간에서도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제작비도 싸서 북한 등 100여 개국 군대와 빈곤국 테러단체, 반군 등이 지금도 이 총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암시장에서 우리 돈 6,000원, 닭 한 마리로도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1시간이면 사용법을 익힐 정도로 다루기도 쉬워 분쟁 지역에선 어린아이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 총을 개발한 칼라슈니코프는 국가 영웅으로 치하받았지만 어린이와 범죄자들까지 이 총을 쓰는 것을 괴로워하며 94살을 일기로 생을 마쳤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진짜 산타가 살았다는 전설이 있는 핀란드의 산타 마을. 이맘때쯤에 전 세계 어린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주승 특파원이 성탄절을 앞둔 산타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북쪽으로 800km쯤 떨어진 로바니에미 인근에 눈 덮인 산타 마을이 있습니다. 북위 66도 33분, 북극권 한계선에 걸쳐 있는 마을. 2단은 게으른 거라며 3단 눈사람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Just because it's always been a dream of mine to come here since I was a little girl.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린 뒤에 직접 만나보게 된 산타 할아버지. 아이들은 꿈을 확인한 것 같은 표정입니다. He gave us a handshake. I do like it. I love it. It's awesome. Yeah. 아이들만큼 어른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And it was just the best moment of my life. The real Santa came up to me, shook my hand. I loved it. 이곳에 온 사람들이 찾는 건 산타보다는 동심과 순수함입니다. Christmas is the time when we always think of the other people and wish them also a very happy Christmas. 루돌프 사슴들도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 밤 전 세계 어린이들의 머리맡으로 달려갈 겁니다. 로바니에미 산타 마을에서 MBC 뉴스 이주승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회장 등이 박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만 있고 다른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문화재청장에 나선화 전 이화여대 박물관 학예실장이 내정됐습니다. 나선화 내정자는 이화여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전문성과 경험을 갖췄고 문화재 관련 인사들과 소통도 활발해 각종 현안을 원만히 처리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태극전사들이 요즘 봉사활동으로 또 팬미팅으로 많이 바쁜데요. 그래도 월드컵에 대한 각오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손수레를 밀고 등짐을 지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릅니다. 손에 손을 거쳐 전달되는 연탄. 올 한해 축구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담았습니다. 이웃들과 온기를 나눈 선수들, 그라운드를 향한 열정도 더 뜨거워졌습니다. 김신욱은 K리그 MVP의 힘을 월드컵에서 보여주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K리그에서 조그마한 단추들을 잘 꼈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에는 분명히 김신욱의 축구가 또 세계에 통한다는 것을 보이고 싶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물오른 골 감각을 과시하고 있는 손흥민은 팬들과 만났습니다. 월드컵에서 못 넘을 산은 없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러시아나 알제리 같은 두 팀은 저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에 나가면 팀이 이길 수 있도록 또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서 나눔과 팬 사랑으로 훈훈한 하루를 보낸 단짝 대표 공격수의 열정이 추운 겨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추신수 선수의 대박 계약을 성사시킨 에이전트 보라스. 선수들에겐 천사지만 구단에게는 악마로 동하는 그의 두 얼굴을 김한석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7년간 1억 3천만 달러. 이 같은 초대형 계약을 성사시킨 건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입니다. 선수들에겐 찬사를 받지만 구단에겐 부담스러운 존재. 마이너리그 선수 출신으로 약사와 법학석사 자격까지 갖춘 그는 연봉 협상에서 항상 주도권을 틀어줍니다. 경제학자, 심리학자, 공학 박사까지 직원으로 두고 선수들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보고서를 만들어 구단을 압박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거품을 일으킨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케빈 브라운, 마스 자카, 알렉스 로드리게스 등 거액의 장기 계약을 맺은 뒤 부진에 빠진 실패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특급 선수들이 보라스에게 몰리다 보니 후순위 선수들의 계약은 미뤄지기 일쑤고 재정이 열악한 구단들은 보라스 소속 선수들의 영입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때문에 슈퍼 에이전트 보라스는 꿈의 무대인 메이저리그의 빛과 그늘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김한석입니다. 프리스타일 스키의 화려한 공중 동작이 탄성을 자아내는데요. 오늘의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성탄절인 내일 화이트 크리스마스 소식은 없지만 다행히 추위가 심하진 않겠습니다. 기온이 약간씩 더 높아지겠는데요. 서울 경우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2도 정도 오른 영하 4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광주 영하 2도, 부산 2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낮 시간에도 오늘만큼 기온이 올라서 활동하는 데 무리가 없겠네요.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 지방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에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서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늦은 밤에는 서울과 중북부 지방에서도 약하게 눈이 날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 지방에는 뿌연 연무가 끼어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 가장자리선에서 남쪽으로는 기압골이 지나겠습니다. 전국에서 차츰 구름이 끼겠고 낮 동안에는 중부지방에서 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 더 높아지겠는데요.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5도 예상되고 낮 기온도 영상 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밤부터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남해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성탄절 다음 날인 목요일에는 전국 많은 지역에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